CBS 뉴스는 CBS 홈페이지 cbs.co.kr이나 노코뉴스 홈페이지 노코뉴스.co.kr,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부산 소식입니다. 부산 장애인 부모단체가 북구청장의 발달장애인 망언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고 규탄했습니다. 오태원 북구청장은 이 자리에서 공개 사과에 나섰지만 일부 장애인 부모와 더불어민주당 측에선 사퇴를 촉구하는 고성이 빗발쳤습니다. 정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장애인 부모단체가 오태원 북구청장의 발달장애인 망언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기로 한 부산 북구청 앞. 기자회견이 시작되기 직전 한 장애인 부모가 발달장애인 부모 가슴에 대못을 박은 북구청장은 사퇴하라는 피켓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북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합세해 북구청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부산장애인 부모회는 오 구청장의 망언이 어떤 맥락에서든 부적절하고 차별적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도우경 부산장애인 부모회 회장입니다. 인간으로서도 지역 주민의 삶을 책임지는 행정가로서도 부적절하였습니다. 전후사정 살필 것도 없이 그 말 자체가 너무 잘못됐습니다. 다만 오 구청장의 사과를 수용하고 약속한 장애인 복지 정책의 추진을 함께해 나가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이후 오 구청장이 공식 사과를 전하기 위해 모습을 드러내자 주변 곳곳에선 사퇴하라는 고성이 빗발치며 소란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오태원 북구청장입니다. 발달 장애인이 가진 가족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 정책 추진에 있어 진심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오 구청장이 약속한 정책안이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과 함께 임기 내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기자회견 후에도 일부 장애인 부모와 여야 구의원들이 서로 고성을 찌르는 모습까지 연출돼 이번 논란은 쉽게 진화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CBS 뉴스 정혜린입니다. 수도권 특광역지자체를 중심으로 대중교통 할인제도 연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찌감치 통합 할인제인 동백패스를 시행하고 있는 부산시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오는 5월 시행을 예정하고 있는 K패스와 동백패스의 융합 작업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박중석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오는 5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K패스는 월 15차례 이상 버스나 지하철을 타는 이용자들에게 최대 60차례까지 20에서 53%를 환급해주는 정책입니다. 앞서 부산시가 지난해 8월 도입한 동백패스는 K패스의 롤모델이라고 불릴 정도로 유사한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입니다. 동백패스는 월 4만 5천 원 이상 대중교통비를 쓰면 9만 원까지 최대 4만 5천 원을 다시 돌려주는 환급 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단순 비교해보면 K패스는 빨리 환급 혜택 구간이 도래하는 장점이 있고 동백패스의 경우 일단 환급 구간에 들어가면 혜택이 더 커집니다. 대중교통을 적게 이용하는 시민에게는 K패스가, 많이 타는 시민에게는 동백패스가 유리한 구조입니다. 부산시는 시민 혜택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두 정책의 융합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관계자입니다.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이걸 어떻게 이제 결합을 시키느냐 부분들이 이제 지금 논의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풀어야 할 숙제도 많습니다. 같은 카드를 쓰는 것에 대한 합의가 우선이고 할인 혜택이 전환되는 시점과 구간 등에 대한 논의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또 서울시를 비롯한 수도권 특광역시와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해야 합니다. 시는 일단 K패스가 시행된 직후인 오는 7월쯤 융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어 어떠한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CBS 뉴스 박중석입니다. 방산업체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빼돌려 총기 부품을 해외에 불법 수출한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이들이 5년간 빼돌린 총기 부품은 전략물자와 살상무기 등 10만여 개에 이르지만 관계당국은 무허가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김혜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내 대표 방산업체 S사에서 해외 영업을 담당하던 A씨. 그는 2019년 퇴사한 뒤 가족명의 법인 2개를 설립해 S업체 출신 2명을 영입했습니다. A씨는 근무하던 당시 알고 지낸 해외 거래처와 총기 부품 협력업체에 접촉했고 총기 부품을 허가 없이 수출했습니다.
총몸, 장전기 등 전략물자를 포함해 5년간 부품 10만 개 이상이 해외로 불법 반출됐습니다. 대외무역법에 따르면 총기 부품류는 군용물자인 전략물자로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수출이 가능하지만 이 같은 절차가 아예 생략된 겁니다. 특히 A씨는 재직 당시 도면과 원가가 기록된 회사 자료 580여 건을 자신의 메일에 몰래 빼돌리기도 했습니다. A씨는 재직 기간 기술보호 서약서 등을 제출했지만 수년에 걸쳐 손쉽게 영업비밀을 무단 반출했습니다. S사는 A씨의 영업비밀 누설과 배임 혐의로 고소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방산제품이 전략물자로 대량 살상에 이용될 수 있지만 지난 5년간 관계당국이 불법 수출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는 겁니다. 부산세관은 대외무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 등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이 과정에 연루된 사람이 추가로 있는지도 조사 중입니다. CBS 뉴스 김혜경입니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부산에서 태어난 출생아는 모두 11,900여 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9.0% 급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의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는 3.5로 전국에서 부산보다 낮은 곳은 전북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이 기간 인천의 출생아는 12,000여 명으로 부산보다 주민등록 인구가 29만 명 적은데도 출생아 수는 더 많았습니다. 에어부산 분리매각 가덕 신공항 거점 항공사 추진 부산시민운동본부는 오늘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은행은 빨리 아시아나 항공에서 에어부산을 분리매각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정부에는 가덕 신공항의 남북권 국제관문공항 위상과 역할 정립을 위해 에어부산 분리매각을 통한 거점 항공사 육성을 적극 지원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22대 총선을 앞둔 정당과 후보자는 관련 핵심 공약을 채택하라고도 강조했습니다. 부산항만공사는 오는 31일 북항 재개발 사업지 내 중구와 동구를 잇는 이순신 대로를 개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로는 길이 1.6km 구간 왕복 4에서 8차로로 기존 개통된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과 이어집니다. 예산 수백억 원을 쓰고 참패로 끝난 2030 부산엑스포 유치 과정의 문제점을 되짚어봐야 한다는 지적이 부산시 의회에서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반선호 부산시 의원은 오늘 오전 부산시의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부산시는 엑스포 유치를 위해 2030 엑스포 추진본부에서만 2년간 600억 원가량을 집행했지만 결과는 119표 대 29표로 참담하게 끝났다고 지적했습니다. 반 의원은 부산시가 기밀을 이유로 관련 문서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며 엑스포 백서를 통해 실패 원인과 문제를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한다고 부산시에 촉구했습니다. 오는 3월 치러지는 제25대 부산 상공회의소 회장 선거에 현 장인화 회장과 양재생 은사내은 사장이 출사표를 낸 가운데 벌써부터 양측의 대리전이 전개되는 등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부산은 내일 북극 한파의 영향을 받아 아침 최저기온 영하 6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낮부터는 추위가 다소 누그러져 낮 기온 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부산 지역 현재 기온은 1.2도, 습도는 23%입니다. 부산 CBS 저녁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엔지니어 박상대, 기자 김혜경, 아나운서 하효진이었습니다. CBS